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생리통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임 여성분들의 한 50% 정도가 생리를 하는 도중에 통증을 유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리통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생리통이 왜 없을까? 자, 이러한 궁금증도 오늘 강좌를 통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리통의 정의, 또 정상,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리통의 정의 및 발생 원인을 한번 볼까요? 자, 생리통이란 월경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골반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생리통이라고 그럽니다. 자, 허리의 통증, 또 골반 주변의 묵직한 통증을 유발하죠. 어떤 경우는 실신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골반 장기에 전혀 이상 소견이 없이 나타나는 생리통을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그러고요. 자궁 내의 질환으로 인해서 근종이라든지 난소, 낭종, 자궁의 기형,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 이러한 질환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생리통을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발성이든 속발성이든 뭐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생리통은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저는 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생리통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심부 온도가 37도만 된다라면 정말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 없다, 영생을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영생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몸속 온도, 뇌를 포함한 이 오장육부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항시 37도를 일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체온조절중추 시상하부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근데 이 시상하부에서는 이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추게 된다. 이 피부 온도라는 것은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그러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자궁 중에서도 이 자궁 점막은 다 피부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뒤에 부위도 다 피부에 속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자궁의 심부 온도는 이 내부의 온도를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부의 온도. 그래서 자궁 또한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속의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이 자궁 점막의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생리통이 왜 발생하는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질병을 인체 물리학적, 세포열 에너지학적으로 바라보면 질병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질병을 이해하기 쉽다는 소리는 질병을 치료하기가 쉽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이나 앞으로도 구독하실 분들은 저의 이론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해를 좀 해주신다라면 앞으로 이 생리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도 이해가 쉽고 또 질병 치료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부 온도는 항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심부 온도도 변하지만 피부 온도도 항시 변하는데
특징은 인체 전체에서의 피부 온도는 이렇게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생리통의 발생 원인은 저는 바로 이 몸속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몸 속의 전체 온도가 내려가면 자궁에서의 이 심부 온도도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내려갈 때는 자궁 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염증이 되는 거죠. 자, 염증은 통증을 동반하죠. 염증의 5대 증상 중에 발적, 또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피부병에 있어서도 피부가 발적이 되면 염증약을 처방할 수 있고요. 가려움증이 있어도 염증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통증이 있어도 염증약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리통이 있다라는 의미는 내 자궁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이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압력, 온도, pH, 전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산소증이라든지 또 물리화학적인 작업, 전해질, 이온, 중금속, 약물, 수술, 환경 여건,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세포는 다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 그 작은 기관 중에서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죠. 이 ATP란 것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말하는데,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초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면 열 발생량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죠. 자, 열 발생량이 줄어들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심부 온도는 자궁 내막 속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시상하부에서 모공을 닫아버리죠. 모공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공을 닫을 때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죠. 그럼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생리기관입니다. 생리기관에는 아무래도 생리물이 또 아래로 내려가는 기관이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모공은 닫혀져 있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있는 이 자궁으로 열이 쏠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자궁 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궁 내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그게 바로 자궁 내막의 염증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데요. 염증의 발생은 피부의 온도가 올라갔다. 점막의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리를 하는 것도 평상시에는 생리 물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생리 기간에는 자궁 내막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바로 그게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리를 하는 이유도. 표면 장력이 약하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이 월경의 내용물들도 이게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경 물질이 방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궁 내막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 자궁 내막의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궁 내막도 이렇게 볼록의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해질 때 조직에 변형이 오고 통증이 유발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때 생리통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생리통은 왜 발생하는지 아직까지 서양의학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생리도 왜 발생하는지 거의 28일 주기로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자궁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서 생리 물질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야기고, 정상적으로 자궁 내막의 온도가 적정하게 올라가서 표면 장력이 적정하게 생겨서 자궁에 그 생리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전혀 생리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의 점막의 온도가 너무 상승이 될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조직에 변형이 오거나 통증이 유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리통을 많이 앓게 되면 그래서 자궁의 건종이라든지 자궁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생리통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제 치료의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의 원칙은 이 발생 기전을 역으로 가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높아져 있는 자궁 내막의 피부 온도는 낮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고요. 또 심부 온도는 높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중요한데요.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진통제를 쓰게 되면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세포에서의 일량을 줄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에서의 일량이 줄어들면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아져 버립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자궁 내막의 염증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진통제 먹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까지 내려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생리가 다가오면 또 통증이 오잖아요. 자, 그때도 또 생리통을 먹어야 됩니까? 생리통 약을?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생리통을 없애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리통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생리 기간에만 왜 생리통이 생기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배란기에는 생리통이 안 생기고 왜 생리 기간에만 생기죠? 라는 이야기죠. 자, 그것은 생리 기간이 다가오면 심부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생리 전후에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고요. 배란기에는 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심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죠. 모공은 서서히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자궁으로의 피부 온도, 열 쏠림이 없어지니까 생리통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생리 전후가 또 다가오면은 심부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고 모공은 손발끝에서 더 닫혀버리고 자궁으로의 열 쏠림은 더 심화되는 거죠. 악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궁 내막의 점막의 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자,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바로 그걸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응력은 세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조직에 변형이 올 수 있죠. 건종이나 낭종이나 선종이나 아니면은 자궁의 암이나 그러한 조직에 변형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기 전에 우리는 뭔가 조직에 변형이 올 때는 생리통이 유발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새끼손가락을 꽉 눌러보세요. 압력이 가해질 때, 뭔가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내 몸에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왜 생리통이 생길까요? 바로 그게 응력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응력은 왜 생겼다?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표면 장력은 왜 약해졌죠? 자궁 점막의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궁 점막의 온도는 왜 상승이 되었다? 자궁으로의 열 쏠림이 생겼다. 왜?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쳤기 때문에. 그럼 모공은 왜 다친 거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부 온도는 왜 내려가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까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이 심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세포의 손상뿐만 아니라 내가 찬 물을 먹는다든지 옷을 얇게 입는다든지 내가 이불을 안 덮는다든지 에어컨을 너무 낮게 튼다든지 자, 그다음에 방 안의 온도가 낮다든지 하는 것도 다 심부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모든 질환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세요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통이 생길 때요. 종종 두통이 생깁니다. 여성분들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 하시는 분도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두통약을 먹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데 왜 연관성이 있을까를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생리기간에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죠. 모공은 다칩니다. 근데 모공은 다친 이후에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죠. 자,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눈, 코, 귀, 입이 많은 또 하체 쪽으로 열이 구멍이 있는 쪽으로 쏠려버리죠. 자, 그러면 아래로 열이 쏠리면 생리통이 생길 수 있고요. 자, 눈, 상체로 열이 쏠리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자, 생리기간 전후에 왜 여드름과 모낭염이 더 심해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더 심해질까요? 바로 저는 심부 온도가 낮아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 다치고 구멍으로의 열 쏠림입니다. 자, 상체, 눈, 코, 귀, 입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면 가슴, 목, 턱, 얼굴, 두피 등 쪽으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염증, 피부에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론을 접하고 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질병 치료 좀 쉽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리기간 전후에는 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까요? 저희 한의원은 가려움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피부 전문 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리통으로 생리약을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데 생리통 약을 먹는 순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둘 다 내려가 버리면 모공은 더 다치죠. 생리통은 사라지겠지만. 그럼 모공이 더 다쳐버리면 열 에너지 쏠림은 더 심해지는 거고 열 방출은 더 곤란해지는 겁니다. 약물에 의해서 신부온도가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생리기간 전후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이유 또한 생리기간에는 신부온도가 더 내려갑니다. 모공은 더 다쳐버리고 그럼 열 방출은 더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게 가려움증이라는 거죠. 자, 가려움증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제발 너무 어렵게 치료하지 마시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질병을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리통 치료를 위한 3대 치료 원칙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반드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리고요.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리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고 계세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게 답답할 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이 심부 온도를 올려버리면 모공은 열리게 됩니다. 자, 모공이 열릴 때 땀의 분비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때 나는 땀은 골고루 이렇게 전신으로 모공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골고루 땀이 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됩니다.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이는 온도가 내려갈 때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온도는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 내려가고 모공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심부 온도를 올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만이 또 피부 온도는 낮아지고 모공은 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생리통 치료를 위한 3대 치료 원칙을 준수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한의원에서는 이 약물요법을 쓰는데 온중산한,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찬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 발한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염증과 통증을 치료해주는 청열해독지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도 너무나 다양한데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성분들이 아침을 굶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을 제때에 먹는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식사를 제대로 먹지 않을 때 심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인데요. 내 주변의 환경, 내 이불의 두께, 내 방 안의 온도, 내 옷의 두께도 신경을 써서 항시 내 주변의 온도가 따뜻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운동요법은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내가 움직여서 땀을 좀 내달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운동식이요법, 약물요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심부 온도는 올리고 또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겠죠. 자, 그게 머리든 자궁으로든 열이 안 쏠리면 그쪽에 염증이 안 생기고 통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리통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시고 쉽게 치료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생리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